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런 날이죠. 살다가 뻘짓하다가 그 기록 다 날린 날.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채널을 다른 데로 이전하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헤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잘 까다가 꼭 안 산 것처럼 오늘 하루 살지 않은 것처럼 되어서 살았다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이미 날은 바뀌었지만 짧게 찍으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이 15분 넘어가면은 별도의 퍼미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허락도 막혀서 이리저리 하다가 동생 어카운트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성주의 그리고 해체주의라는 용어 낯설죠. 구성주의는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은 뭐 의미 구성한다, 의미를 구성한다 해서 컨스트럭티비즘이고요. 이게 이제 구성주의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컨스트럭티비즘이 있고 컨스트럭셔니즘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영어라서 별로 의미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그쪽 뭐 서양 애들은 또 보면은 그 양반들한테는 자명한 게 저희한테는 애써 이해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form하고 eidos 또는 뭐 idea 하고 라틴어로는 species 같은 말이거든요. 저희 말로는 이제 리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철학에서 시간 구분은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이름을 확 바꾸기보다 앞에 포스트 이렇게 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오늘 이야기할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away라는 뜻으로 D도 붙입니다. D. 그래서 constructivism에서 이제 그 다음 거는 deconstructivism. 왜냐면 앞에 거를 약간 부정하면서 부정도 두 가지 의미로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헤겔이 말한 아우프하겐 그 지양이라는 표현 있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늘 그렇죠. 우리가 뭘 음식을 먹어도 뭐 다 제 걸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뭐 응가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데리다라는 사람입니다. 자크 데리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얼굴을 또 못 보여드릴 이유도 없죠. 이게 제가 지금 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앤디 워홀 그림입니다. 이게 마릴린 먼로니까 우리나라 양반이 아니라서 누굴까? 마릴린 먼로가 누가 마릴린 먼로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희야 뭐 이 사람 누굽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 결혼식에 형 케네디 와가지고 Happy Birthday, dear Mr. President 하는 그 막 엄청 섹시한 그리고 바람 불 때 치마 올라가서 내리는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일성 또는 차이성 원래부터 타고난다, 비잉이었고요. 그게 아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가 비로소 정해진다. 라는 비커밍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성주의하고 후기 구성주의 또는 포스트 컨스트럭티비즘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후기 구성주의 이렇게 되잖아요. 구조주의하고는 또 다릅니다. 구조주의하고 구조주의는 스트럭추얼리즘, 스트럭처가 있다라는 거고요. 구조주의하고 구성주의 차이점은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구성주의와 후기 구성주의입니다. 근데 구성주의는 뭐냐면요. 전체 집합이 닫혀 있어요. 의미를 구성한다 할 때 그 구성인데 구성주의 철학의 문제점은 전체 집합이 닫습니다. 전체 집합을 닫아 놓습니다. 닫는다 또는 닫혀 있다. 전체 집합이라는 수학의 기호가 유니버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구성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었어요.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 나머지는요. in between 그러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남자 여자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클 때는 회색 분자 그럼 박쥐 뭐 그래갖고 엄청 욕 먹었거든요. 뿌락쥐. 연결하는 사람인데 그죠? 커넥터처럼. 근데 양쪽을 넘나드는 또는 뭐 간자, 간첩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철학이 의미 구성한다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전체 집합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남자, 여자 아니면 이 사람들 분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존 전체 집합의 분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존재는 못 들어옵니다. 전체 집합에. 그러니까 비존재, 무존재, 영어 접두사로 non-being, 뭐 또 뭐 있습니까? unbeing, 이런 말 있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렸던 사람이 르네 마그리트죠. 르네 마그리트 아시죠? 요런 거. 아니면은 원래 이분 마그리트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파이프를 담배 파이프 있죠. 이 곰방대라고 하는 거. 그거 똑같이 사진처럼 그려놓고 밑에다가 불어로 그 양반이 벨기에 사람이었을걸요. 불어로 뭐라고 쓰냐면 세네 그 뭡니까? This is not a pipe. 그렇게 썼어요. 네 눈에 이거 파이프로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개념 미술,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생각이 있는, 이거 약간 이것도 좀 거시기 하죠.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이름 붙여보세요. 이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막 얘기했던 거. 이름 없는 자들. 이거 인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얘 데리고 가고 누가 진짜 인어 데리고 오면 기함합니다. 이렇게 머리하고 그 위아래가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밑에서 샤라라라라 올라가면 좀 거시기 하죠. 발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모자 벗었는데 뭐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따라가 버렸죠. 호문클러스라고 아시죠? 이렇게 머리 열면은 그 안에 또 얼굴 있는 머리 있는 그런 존재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구성주의하고 후기 구성주의의 차이가 뭐냐? 후기 구성주의는 전체 집합을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라는 거에는 남자, 여자 말고 더 있다라는 거죠. 더 있다. 지금 현실화됐죠? 마그리트가 이 그림 그렸을 때가 1940년대 뭐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예전에 제이크 지렐란이랑 지금은 죽었죠. 그 조크 연기 막 실감나게 했던 양반. 아이고 그 양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브로큰백 마운틴 보셨죠, 영화? 와, 그거 보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게 미국의 50년대 이야기잖아요. 브로큰백 마운틴의 그 두 남자의 동성애였어요.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저희 생각이 얼마나 열렸냐면 열린 건지 뭐 열렸다라는 표현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열렸다. develop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영어 이야기에서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develop이라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세요? 발달 이렇게 번역하시잖아요. 뭐 아동 발달 단계, 인지 발달 단계. 근데 이게 아무 뜻도 없어요. D는 펼쳐지는 거고요. well 있죠, well. 이게 주름이란 뜻입니다. 주름. 그러니까는 영어로 fold 있죠, fold. 이게 지질학 용어로 쓰이면 또 지칭으로 쓰이거든요. 접혀 있는 거 있죠. 주름이 펼쳐진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주름이 펼쳐지는 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당대에는 굉장히 앞서간 사상이나 주장이나 뭐 진보였다라고 했는데 세월 지나고 나면 오히려 뒤로 간 그런 경우도 있죠. 인류사에도. 그래서 주름이란 뜻밖에 없기 때문에 주름이 펼쳐지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브로큰백 마운틴이 언제 나왔죠?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의 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브로큰백 마운틴 일대하고, 마운틴 시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얼마 전에 동성애 영화 중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게 뭡니까? Call Me by Your Name. Call Me by Your Name. 여기서 뜬 배우가 지금 뭐 듄이나 온갖 그 양반 이름이 뭐죠? 무슨 살로메 있죠? 이 양반이 요즘 뭐 젊은 디카프리오를 잇는 미소년으로 온갖 영화를 다 휩쓸고 있잖아요. 듄도 지금 시리즈 이제 다음 거 나올 준비됐죠, 지금. 그래서 콜미 바이 유어네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성애를 아름답다고 말해도 될까요? 저는 호모포비아는 아닌 게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뭐 저의 성적 취향은 동성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Call Me by Your Name도 이 네임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한 Call Me by Your Name. 이게 폼입니다. 폼. 저희가 포멀리티 있죠. 이름 붙인 거. 아니면은 이데아라고 불렀던 거. 플라톤이. 아니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이도스라고 불렀던 거. 아니면 저희 말로 하면 리 있죠. 리. 이기론의 리. 리. 또는 굳이 철학용어로 번역하면 형상입니다. 나를 너의 이름으로 불러라. 이거 뭡니까? 나는 너다라는 뜻이죠. 느껴지세요? 그래서 왜 애인들끼리 자기들만의 닉네임이나 서로가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굳이 만들잖아요, 또. 뭐, 뭐 여보, 뭐 자기야 이런 보편적인 대명사 말고요. 그래서 콜미바이 유어네임에서 이제 정점을 이루었죠.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이쪽이 주민번호도 이제 뭐 다른 번호 저희 이제 1, 2 말고 다른 구분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데리다가 말한 텍스트 바깥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 전체 집합이 닫혀 있을 때는 누군가의 의미를 읽어내기가 의미 해석이 쉬웠어요. 왜냐면 여자는 뭡니까? 남자 아닌 거. 남자는 뭐예요? 여자 아닌 거. 근데 만약에 남자, 여자 말고 더 있으면 여자를 정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죠. 남자 아닌 걸로 끝이 안 나요. 남자가 아니면서 저기 바이섹슈얼도 아니면서 이거 성적 취향까지 가니까 조금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저희가 성별을 얘기할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눠야 될 게 이제 애기 가졌다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예요라고 물어보죠. 그거는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저희가 섹스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성별이라고 이제 익숙한 거, 주민번호 1, 2로 구분하셨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이 있습니다. 젠더라 부르죠. 그러니까는 female, 그러니까 요즘에 페미 논쟁, 페미니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젠더고요. 사회적인 성이고요. 그거 말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성, 컬처럴 성 구분이고요. 요게 뭐냐면 섹슈얼리티입니다. 섹슈얼리티. 그러니까는 성적 취향이라고도 번역되죠. 꼭 남자, 이성의 동성애뿐만이 아니고요. 어, 남자, 여자 이 구분 말고 이게 이제 변인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성적 취향이 동성애, 이성애만으로도 안 다쳐요. 그게 후기 구성주의입니다. 다시 보세요. 구성주의는 전체 집합이 닫혀 있어서 해석이 용이하다.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분법이죠. 참 아니면 거짓이고, 뭐 남자 아니면 여자고,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고. 근데 요즘 퍼지 그러죠, 퍼지. 색도 뭐 흰색하고 검은색 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게 포스트 컨스트럭티비즘, 그래서 후기 구성주의라고 부르고요. 의미가 닫혀지지 않는다, 해체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애, 동성애, 무성애도 있고, 그죠? 양성애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예전에 이제 저희 클 때 교육과정은 국도사수가 은미치 실령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클 때 윤리, 뭐, 교련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그래서 교과목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교사교육자니까 교사의 역할이 뭐예요? 수업, 생활지도, 또 뭡니까? 생기부 작성, 뭐 이게 진로지도 뭐 이런 거 있죠. 진로지도 생활지도에 들어갑니까? 근데 미래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식 전달은 AI가 더 잘할 거예요. 팩트 위주의 지식 있죠. 수학 문제풀이도 답이 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챗GPT 4.0 같은 경우에는 답이 있는 거는 걔가 인간 교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영역을 좀 이제 앞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5분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후기 구성주의로서 전체 집합이 열려버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 규정이 어려워집니다. 그죠? 명확한 의미 규정이 어려워집니다. 그거를 데리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텍스트 바깥은 없다. 이건 약간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왜 저희 클 때는 뭐 방공도 애써 배웠고요. 방공 교육이죠. 방공, 이승복 이런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그때 이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시를 읽어도 항상 저자의 그 의도, 밑줄 친 니은의 의미가 뭐냐, 시에서 이런 거 국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후기 구성주의로 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후기 구조주의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다른 범주가 들어와 버리면 다르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낯설게 보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 이런 존재들은 분명히 뭐 에얼리언이나 맨인 블랙 같은 그 사이파이 픽션 영화에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이름 붙이지 못했던 존재들이 전체 집합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의미가 하나로 닫히지 않는다. 그리고 저자의 뜻과 무관하게 독자들은 다른 걸 읽어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라는 사람이 There's nothing outside the text. 텍스트 바깥은 없다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데요. 주어진 텍스트 바깥에 이 텍스트의 의미 또는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줄 저자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영화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음악만 듣고 오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메시지만 다 갖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미장센이나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의미를 굳이 막 찾으려고 애쓰고 계시고. 이것도 보세요. 어느 버전의 마른님 몰로가 진실입니까? 어느 버전? 대통령한테 그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던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그 광고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뭐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본 영화 속의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김혜자 씨 생각해 보세요. 디어 아니지 마더의 김혜자 씨, 전원일기의 김혜자 씨, 그리고 디어 마이 프렌드였나요? 와, 베개 없고 왜 저기 신혼 살던 집 찾아가든 치매 걸린 노인네. 그리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고등어 구우면서 얘 너 안 뜨겁니? 왜 안 돌아 누워? 할 때 김혜자 씨. 어느 버전의 김혜자가 진짜예요? 아니면 정말로 남편한테 무지무지 사랑받았던 그리고 남편 죽고 나서 외로워하는 그 실제 김혜자 씨 배우이기 이전에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느 버전의 김혜자 씨가 진리일까요? 닫혀있지 않아요. 어느 버전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데리다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보세요. 텍스트 바깥에 이건 정답이다라고 말할 저자는 죽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제는 원본의 시대가 아니에요. 짝퉁의 시대라고요. 짝퉁이라고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죠? 철학 용어로는 시뮬라크르입니다. 허상, 헛개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20대의 저, 30대의 저, 40대의 저는 초록색, 60대의 저는 붉은색일까요? 다 모여서 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사는 시대를 뭐라 부르냐면요. 저자의 죽음, 저자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저자가 영어로 뭐예요? author죠. authorship 하면 뭐가 됩니까? 권위도 되고요. 권위. 저작권도 되죠. 그래서 저작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것도 이게 제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텍스트, 누군가의 표현, 누군가의 글이죠. 그래서 그게 구성주의와 후기 구성주의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조주의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물질주의하고도 다 있습니다. 앤디 워홀이 왜 이렇게 장난쳤을까요? 장난인지 예술인지 모르겠어요. 1불짜리 캠벨 숲 이거 되게 좋거든요. 냄비에 물 좀 넣어가지고 부으면 훌륭한 수프가 됩니다. 요리 안 해도 되고 빵 찍어 먹어도 되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코카콜라 이미지 또는 마오쩌둥 이미지도 그리고 엘비스 그림도 이렇게 실크 프린팅으로 여러 개 그렸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들레즈하고 맞닿아 있죠. 너의 차이가 네가 만들어내는 차이가 네가 누군지를 규정할 거다, 말해줄 거다. 근데 그건 시간의 함수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초록색 뭘로, 붉은색 뭘로, 그 다음에 푸른색 뭘로, 꿍짝꿍짝꿍짝꿍짝 찍어내는 거 보세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찍어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모든 비커밍은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될 수 있는 게 드물어요. 더 버추얼, 더 액추얼인데 늙어서 무리하면 부러집니다. 뼈도. 아기 때는 유연해서 휘어지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조주의하고 구분하는 거 말씀드릴게요.